자, 오늘 파워잡에서는 이민사회 여러 방면에서 꼭 필요한 직업, 동시통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LA 동시통역대학원의 주준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국제회의장 같은 데서는 저희가 동시통역사의 모습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동시통역사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동시통역사 어떤 직업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어로 누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한국말로 해준다든지 또는 어떤 분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를 동시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줌 시대가 돼서 무슨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서 웨비나를 할 적에 네. 동시 통역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어를 하고 쉬었다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면 쉬었다 영어를 하고 이게 아니고 예. 그냥 영어로 진행되는 거를 우리는 한국말로 그리고 듣는 분은 이렇게 리시버를 끼고 버튼을 누르면 한국말만 듣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시간도 절약되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게 동시 통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언어를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전달을 통역해서 해주는 일을 그렇죠. 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밖에 모르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회의를 예. 들으러 왔는데 네, 네. 그분을 위해서 저희가 영어 내용을 그대로 듣는 대로 계속 한국말로 하는 게 동시 통역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영어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동시에 한국말로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역할을 네네.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동시 통역을 전공하는 네. 그런 학과가 많은데요. 네. 현재 미국의 시스템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무래도 한국은 영어를 배우려는 열망도 강하고 네. 사실 영어가 필요하고 한국이 글로벌해지기 위해서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처럼 그렇게 영어를 배우는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은 뭐 전 세계에서 한 100등 정도다. 네. 쓰는 돈에 비해서 너무 영어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한국 사람들이 네. 영어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동시통역사의 역할이 네.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따로 한국처럼 동시통역을 가르치는 대학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영어가 많이 필요하니까 동시통역대학원이면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이니 이대 동시통역대학원 네. 또 뭐 한동대, 중앙대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험이 없이 그냥 통대원을 나오면은 그냥 거기서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통번역 센터를 통해서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하고 하는데 네. 미국은 뭐 영어를 하면 다 통하니까 굳이 외국어를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네네. 그래서 통대원이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캘리포니아에 딱 한 군데 있는데 몬트레이에 그곳은 보통 군인들이 통역을 많이 배우는 곳이고 또 거기서 공부해서 무슨 국가 자격증을 딴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그러면 저희 이제 LA 동시통역대학원이 네네. 앞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훌륭한 통역사를 네. 양성하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관련 학과는 없는 거고 지금 자격 조건이 좀 궁금한데 보통 보면 이런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뭐 학벌 이상이 돼야 된다. 물론 학력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 법정 통역사 시험에는 뭐 학력이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바이링걸하고 또 이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면 되는 것이고 의료 통역 시험에서는 뭐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미국에서 공부를 했느냐, 네. 뭐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왔으면 대학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느냐 이제 이런 좀 조건이 약간 까다롭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뭐 법정 통역사, 의료 통역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드시 라이센스를 따야지만 이 통역사로서의 취업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네. 네. 정부기관에서 일을 하려면 네.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는 행정기관에서 통역을 한다든지 또는 근로자 상해보험, 산재보험 에 가서 통역 같은 거 할 때는 당연히 그건 certified 네. 공인 통역사라 되고요. 뭐 그렇지 않고서도 이런 뭐 사업체 회의도 있고
통역의 세계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자격증이 없어도 물론 여러 군데서 통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자격증을 받고 나면 페이도 좋고 네. 또 이게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지금 주준이 동시통역사에게 이제 공부를 배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자격증을 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그 잡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페이도 많이 올라간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라이센스를 따는 과정, 이 기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단계가 어떻게 돼요? 일단 그 바이링걸 하신 분들 네. 오시면 법정 통역사는 1년 과정이고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서 12시, 1시에서 4시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게 법정 통역 과정입니다. 네네. 주정부에서 인가받은 과정이고요. 의료 통역 그 시험을 보려면은 최소 요구 조건이 40시간을 공부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제출해야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0시간 과정이 있는데 그게 충분한 건 아니고 네, 그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법정 통역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어려운 공부네요. 훨씬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 취업의 기회도 더 많겠어요. 법정 통역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노동부에서 금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통번역사가 앞으로 한 20% 정도 수요가 많아질 직장이다. 네네. 이렇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수요는 항상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법원에 가든지 병원에 가보시면은 항상 10,000원이지 뭐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거는 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는 네. 정부가 예측하기는 20% 정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뉴노멀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면서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잖아요. 네네. 예,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권해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동시통역사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동시통역사가 뭐 굉장히 매력이 있는 네. 좋은 직장이죠. 네네. 근데 꼭 동시가 아니라도 통역사라고 하는 게 바이링걸 한다, 이중 언어가 된다는 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 집에서는 한국말을 하고 학교 가서는 영어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중 언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한테 그런 달란트가 있는데 그러면 이 이중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들이 재산 얘기할 때 왜 동산, 부동산 얼마. 네. 근데 지적 재산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적 재산. 그 이중 언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자기 발전을 이루어간다 했을 적에 그게 뭐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그 이중 언어라는 네네. 재능이 엄청난 뭐 수백만 불의 자산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개발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네. 이게 굉장히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중 언어라면 조금 더 연마해서 어디를 가든 통역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트레이닝을 좀 받아서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네네. 그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요,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까? 글쎄 뭐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 따고 나서 금방 네네. 가서 일을 했거든요. 취업이라는 게 임플로이먼트인데 그 다음 날부터 가서 뭐 통역하고 돈 벌고 그랬으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뭐 풀타임으로 어디 임플로이 정규직으로 네네. 직원이 되는 수도 있겠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프리랜서로 일을 하거든요. 네. 네. 그것도 일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유업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시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아까 이제 연방노동청에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한 20% 이상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고 하셨는데요. 어디서 이제 이 통역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한국 네. 사람들이. 예.
그분들 중에서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통역이 많이 필요하죠. 네. 주류 사회하고 소통하고 밖에 나와서 커뮤니티에서 뭐를 하는데 사실 소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운타운에 무슨 아파트라든지 네.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실은 통역사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아. 이렇게 랜드로드하고 네네. 홈 오너들하고 소통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비즈니스도 많은 통역을 필요로 하거든요, 사실. 네네. 한국하고 미국의 회사가 서로 소통할 때도 물론 직원이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땐 좀 더 정확한 통역을 원한다. 네. 그것도 많이 하시고 또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커스터머한테 소통하고 싶을 때도 뭐 통번역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공인 통역사를 필요로 하는 거는 법정에 가게 될 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경찰에 잡혀서 형사법정에 끌려가서 네네. 자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얘기해야 되고 그게 모든 게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좀 영어를 하시고 한국말 좀 하시는 분도 전문적인 통역사를 찾으시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좀 불안하자 뭐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래서 그 법정의 통역사의 수요가 높고 법정 통역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에. 네네. 그리고 뭐 국제회의 같은 거 있으면 당연히 고도의 정확한 동시 통역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요. 종류가 많다는 말씀이세요? 국제회의가 엄청 많습니다. 회의가 많다고. 네. 예. 그 사업체들 간에도 많고 또 학술 회의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법정 통역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해줘서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영국에서도 오라 그러고 두바이에서도 오라 그러고 프랑스에서도 오라 그러고 싱가포르 뭐 필리핀 국제회의에서 다 오라 그러거든요. 예. 근데 한국의 국제회의에서 동시 통역하시는 분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돈을 비싸게 받으셔요. 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한 때도 많고,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비행기 값 받고, 호텔비 다 받고, 가서 관광 여행 다 하고, 통역하고, 또 새로운 지식도 얻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동시 통역사고요. 네. 또 의료 통역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죠. 사람이 뭐 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고 이게 괴로워서 병원에 가는데 말이 안 통하면 너무 심각한 거죠. 네네. 생명이 걸린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런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고. 또 일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잖아요. 예. 한인타운에서 식당 같은 데서 책할 썰다가 이런 인대 같은 거 끊어지고 수술받고 이럴 때도 통역이 필요하거든요. 뭐 피자 딜리버리하고 요새 딜리버리 많이 하시잖아요. 우버 딜리버리 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래서 만약에 중증의 그 disability 장애를 입었을 장애를 입게 되시면은 뭐 그럴 때 반드시 공인 통역사의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역사는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전화 통역도 필요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좀 저거 좀 팔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외국인 남성이 뭐 한국 여성하고 연애를 하는데 채워가지고 그런 마음을 있어요? 돌이키는 연애 편지를 써달라 이런 것도 사실은 많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선생님? 네, 그럼요. 그리고 한국 여자분이 미국 남자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데 뭐 싸워가지고 헤어졌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그냥 장문을 써갖고 오셔서 지금 1년째 그거 번역했다 그런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네요. 네네. 자, 지금 사랑의 고백도 저희가 해주고 어떨 땐 또 결혼식 있잖아요. 국제 결혼식. 그러면은 한국 또 1.5세들은 또 한국말 못하는데 부모님들 오셨잖아요. 서울에서 또 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동시통역 결혼식 해달라고. 그러는 것도 있고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양한 곳에서 동시통역사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신 분들, 동시통역사가 더 몸값을 비싸게 불러서 여기서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조금만 더 분발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럼요. 하셨잖아요. 여기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네네. 한국에 가면 깜짝 놀래잖아요. 발음이 좋다고. 네. 근데 한국말을 못해서 통역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배우면 되거든요. 네네. 1년, 2년 배우면 예. 한국말이 많이 나아지면 그 수백만 불짜리 자산인데 네. 좀 공부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네. 지금 1년 동안 법정통역사의 경우에는 공부를 해서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고 의료통역사는 그래도 4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최소한 미국에서 딴 라이센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딴 라이센스가 전 세계에 다 통용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요. 네. 워낙 시험이 좀 어렵거든요. 예, 공정하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 세계에서 다 인정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데서도 연락이 오고 뭐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연락이 오죠.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검찰청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미국의 법정통역사라면 다음날 당장 부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의료통역사도 한국에 가서 의료통역사라 그러면은 그 강남에 성형외과 같은데 문전성시죠. 전 세계에서 온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뭐 강남역에 무슨 성형외과에서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미국 여자들이 네네. 한국에 와서 그런 무슨 거상 수술이 이렇게 막 광대뼈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네. 얼굴 작게 보이게 하고 뭐 턱 깎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양악 수술 같은 거. 그렇게 네. 한국 의사들이 잘한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의료 통역 잘하면 그런 뭐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따면 그게 전 세계로 통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 가면 뭐 당장 인정해주고요. 예. 네.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네. 국가 시험에 패스한 통역사다. 그러면 다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시험이 네.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들 인정해 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뭐 종류에 따라서 리뉴를 한 번씩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다시 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 동시통역사 라이센스는 어떻게 되는 동시통역사가 겁니까? 아니고 통역사 라이센스에 이제 네네. 통역사가 하는 것 중에 동시통역이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것만 전공으로 하는 분도 있는 거죠. 네. 통역사 중에서는 동시통역 못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순차통역만 네네.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동시통역, 순차통역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통역이 아니고 이제 법정통역 이 한 1년 정도 해서 공부하는 거라면은 의료통역은 한 40시간 정도 해가지고 네, 그거를 부착해서 내야 이런 필기시험 또 구두시험을 통과해서 네. 의료통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리뉴를 할 때 뭐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시험을 봐야 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갱신할 때 네. 법정통역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자기가 뭐 법정에서 한 40시간 일을 했다. 그리고 컨티뉴잉 에듀케이션을 한 30시간 했다. 네네. 인스트럭터하고 뭐 15시간 하고 혼자서 15시간 하고 이런 식을 해서 내면 되고요. 네네. 시험은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 통역은 4년에 한 번인가 그래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네네. 네, 어떤 내가 세미나를 갔었고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런 걸 써서 내시면 되죠. 그렇군요. 시험은 그럼 다시 볼 필요 없고요.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에 전혀 일을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리뉴 하실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2년 동안 40시간? 네. 는 그냥 해야죠, 리뉴하려면. 그럼 1년에 20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뭐 풀로 한 일주일 일하면 되는데. 네. 굳이 안 할 이유 없죠. 아니, 리뉴를 하려면. 네네. 그것도 안 하면 뭐 그 리뉴해서 못하게 뭐 써, 그거? 쓸 것도 아니면서. 네. 네네. 이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좀 자유로운 편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는 건지. 네, 사람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풀타임 인플로이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9 to 5로 일을 하시는 거고
또 형사법정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베너핏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 뭐 초봉이 뭐 한 6만 7천 불, 7만 불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베너핏은 굉장히 풀 베너핏이 있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지만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 저도 이제 프리랜서를 선호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9 to 5로 일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 시간에 맞춰서 가고 싶을 때 가고 내일 바쁠 때 안 가고 뭐 좀 그런 게 좋지 않나요? 프리랜서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걸 본인이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정이나 스케줄 같은 것을 어디 매여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이제 프리랜서라는 거는 웹사이트에 제가 시험을 패스하고 나면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캘리포니아의 거의 40% 정도가 집에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웹사이트에 올라가면은 에이전시가 수백 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돈을 내고 광고를 해서 여러 군데서 잡을 받아서 연락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뭐 어떨 때는 하루에 뭐 7군데서 또 전화가 오고 만약 그런다면 예. 그래서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고 뭐 내일 우리 학교 학부모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sorry I'm not available 이러고 안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에 따라서 선호도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어떤 분들은 주 공무원으로 네. 이런 스테이블한 안정된 네. 직장과 또 베너핏이 있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프리랜서로 네. 좀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또 민사법정으로 가면은 굉장히 소득이 높거든요. 네. 민사로 가면. 네네. 그 민사 분야도 광범위해요. 이 회사들 사이에 소송이 많거든요. 네네. 뭐 삼성이라든지 뭐 요새 어디 이런 그 큰 한국의 회사들이 미국 회사하고 소송이 있으면 네. 그런 데서는 페이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근데 모두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동시통역, 뭐 법정 통역이 됐든 의료 통역이 됐든지 간에 저희가 통역하면 떠올리는 것이 바로 영어 실력입니다. 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뭐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을 한다고 해서 통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습니까? 뭐 시험에 패스하면 되니까요. 네. 필기 시험에서는 영어 단어 같은 게 나옵니다. 네. SAT하고 GRE 중간 수준 정도 해서 그 리튼 영어 시험을 80점 이상으로 통과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구두 시험이 있거든요. 그 영어하고 한국어가 70%는 돼야 되는 거죠. 양쪽 다 네. 70%는 유창해야 된다. 70% 이상으로 네네. 유창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늦게 좀 이민을 오신 분들, 영어 뭐 단어도 많이 알고 지식도 많지만, 발음이 조금 원어민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동시통역이라는 직업에 되게 도전을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발음 문제는 괜찮습니까? 아무래도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죠. 네. 너무 못 알아들을 정도면 네. 통역사가 네. 그건 안 되지만 뭐 액센트야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필리핀 영어도 있고 인도 영어도 있고 네. 뭐 남부 영어도 있고 액센트는 다 있는 거잖아요. 또 브리티시 액센트도 있는 거고 네. 호주 액센트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액센트는 뭐 다 있는 거고 근데 문법이 정확하고 네. 그리고 통역이라는 게 그 네.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소통해 주는 네. 그런 게 중요하고 한 것이고 사람마다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네이티브하게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오역을 팍팍 내면 네. 조금 액센트가 있어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통역사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 와서 뭐 한 20, 30년 사신 분들은 다 발음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통역사 되기에 좋은 분들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고 여기 오셨으면 네네.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액센트 거의 없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도 좋고 네네. 또
한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이미 나서 한 30년 정도 되신 분들도 네. 보면은 영어 한국말이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뭐 아이디얼한 그런 통역사는 없습니다. 다 어디가 약해요. 한국말이 좀 약하든지. 그래서 아주 영어 뭐 굉장히 잘하고 똑똑하고 이래도 한국말 무슨 이런 한문으로 돼 있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네. 이 회사에 적을 두지 않겠다. 네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죠? 적을 두지 않겠다는 건 여기다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잖아요. 한국에서 오셨네요. 네네, 한국에서 맞습니다. 오셨어. 근데 여기서 자라난 대부분의 1.5세들이 네. I'm not going to have any more enemy. 그 적이라고 네네. In this company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심각한 오역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네.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이상적인 통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서 대학 다녔든지 또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으면 여기서 20, 30년 동안 직장 생활도 하고 영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분들은 통역을 잘하세요. 네. 그러나 그런 이상적인 통역사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라 다 모르는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트레이닝을 해서 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그리고 통역사의 매력의 하나가 계속 자기 발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공부를 해야 하니까. 네, 저는 지금도 네. 제가 통역사한지 공인 법정 통역사가 21년 됐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사전을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발전이 있겠죠. 네. 참 어떻게 보면 부러운 직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으면요. 네네. 자기한테 안 맞으면 굉장히 싫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자기한테 맞으면 뭐 세상에 이런 편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에 9 to 5도 아니고 가서 시달릴 필요도 없고 뭐 바스도 없고 경쟁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밑에서 속삭이는 부하직원도 없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해야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가서 말만 딱 하고 오면 되잖아요. 통역만 딱 하고 오면 되니까 뭐 이렇게 피지컬 레이버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력은 사실 한국 사회, 한인 사회는 약간 학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동시통역, 뭐 대학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좀 받고 라이센스만 취득을 한다면 내가 초등학교만 나왔던 뭐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왔든지 간에 그런 학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일하는 데는. 학벌을 보지 않죠. 자격증 시험만 패스하면 되니까 장원급제만 하면 되는 식으로 신분의 차별은 없이 뭐 영주권 없어도 볼 수 있고 그래요. 시험 볼 때 영주권 없다고 시험을 못 보게 하지는 않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일할 자격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험을 아주 수차례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어가 영어로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우리의 정이라든지 아니면 한민족들은 한이 많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트랜슬레이트를 하세요? 맥락에 따라서 그냥 뭐 정 그러면 affection 그렇게 한다든지 attachment 그런다든지 또는 뭐 한이 있다 그러면은 뭐 resentment 이런 식으로 맥락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을 땐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에서 환자 치료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문화적으로 확실하게 설명을 좀 보태줘야죠.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거라고 cultural clarification. 저희가 문화적으로 딴 사람들은 그냥 미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만 알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 아는데 우리는 양 문화적이니까 바이링구얼하고 바이컬처럴하니까 문화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건 조금 클래리파이 해도 좋다는 게 이제 의료 통역이고 법정에서는 그냥 아주 word for word로 verbatim으로 그냥 정확하게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잘 통역 안 되는 거는 그냥 한국말로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병. 그게 한국의 특별한 병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anger disease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옥스포드 사전에서도 화병이라는 거를
HWABYUNG를 네. 하나의 단어로 넣었어요. 화병. 네. 전 세계에서 화병 그러면은 네. 이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분노, 네. 분노를 표출을 못 해가지고 울화병이 생겨서 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또 한국의 그런 무당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뭐 신병에 걸렸다 전에 네. 그런 분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도 통역사가 조금 설명은 해줘야 돼요. 아,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영어로 이퀴벌런트 찾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많고 뭐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누구랑 갔어요 그랬는데 뭐 오빠랑 갔어요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니? 네, 오빠랑 같이 갔어요.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브라더랑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브라더가 네. 내 진짜 브라더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빠 하는 그 브라더인지 바로 그거예요. 예, 그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 그냥 my brother 그러면은 네. 나중에 알고 보면은 자기 남편인 남편인데, 거예요. 남자친구든지. 근데 오빠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는 뭐 남편이라 그러니까 막 변호사들이 너 아까는 브라더라 그러고 지금은 남편이라 그러고 거짓말한다고. 예.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막 이러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네. 예민함. 네. 오빠라 그러면은 친한 오빠요? 아니 그러니까 아는 오빠요? 아니면은 blood brother 진짜 오빠요? 네. 이렇게 좀 물어봐가지고 네. 그걸 제대로 해주고 이런 것도 통역사가 해야 되는 그 의미를 좀 명확히 하는 그런 역할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센스가 있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유머도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직업이 통역사가 아닌가 하네요. 네. 그 모든 직업이 그렇겠죠. 네.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좀 어려운 직업 같다는 느낌은 받지만 어려운 만큼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제일 먼저 물어보시기도 할 거예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 하실 텐데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네. 제 생각에 요새 의료통역 합격하신 분들은 네. 시간당 뭐 50불, 60불 그래서 2시간 미니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법정 통역사들은 크리미널 코트에서 일하는 경우는 뭐 시간당 한 60불 아닐까요? 네. 연봉이 한 67,000에서 시작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풀 베너핏에. 네. 그리고 민사 쪽에서 일을 하면 시간당 한 100불 보통 그래서 150불 받는 분도 있고 200불 받는 분도 민사가 있고. 훨씬 더 페이가 세네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법정 통역사 시험이 주정부에서 네. 법원에서 일할 형사 법원에서 일할 통역사를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민사에서 그 시험을 패스한 유자격 그런 능력이 있는 통역사를 쓰려면 돈을 더 준다 그래야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사 쪽에서 네. 페이가 높은 편이죠. 그렇군요. 뭐 앞으로 수요가 전국적으로 한 20%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빨리 시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다는 게 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통역사는 어쨌든 내가 바이링구얼하게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건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와서 영어와 한국말을 다 하게 됐는데 그리고 또 언어를 좋아하시는 분들 말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네. 언어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잘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해서 통역사가 없으면 참 깝깝하거든요. 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통역사가 있으므로 이 소통의 문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 말이구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전달해주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를 나한테 100%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얼마나 그게 소통이 되고 정말 시원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바이링구얼 하다면 그걸 좀 훈련해서 남의 소통을 돕는 일에 쓴다면 굉장히 보람도 있고
페이도 좋고 디맨드도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여러 네. 가지 좋은 점이 많은 네, 네. 그런 직업이겠습니다. 네. 지금 카톡으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의료 통역과 저희가 법정 통역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게 공부하기가 더 쉬운 건지. 당연히 의료 통역이 뭐 한 10배로 쉽습니다. 네네. 10배 정도로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가서 통역하는 거는 네. 변호사들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말을 어렵게 하시잖아요. 네네. 네. 법률이라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좀 어렵고.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씀 많이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몇 마디 안 하시잖아요. 네네. 환자하고 뭐 어떻게 왔냐고 아프냐고 처방전 써주시잖아요. 보통. 네. 그거 통역이 뭐 어려운 게 별로 없죠. 네. 그거는 뭐 특별히 영어를 아주 뛰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아니 건가요? 그래도 제 생각엔 네. 그래도 잘해야죠 영어를. 네. 왜냐하면 오역이 만약 나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렇죠. 이제 뭐 수술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네. 그런 데서 혹시 오역이 나고 이러면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링구얼하고 양쪽 언어에 70% 이상은 돼야죠. 네. 네.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국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좀 착실하게 해보면 동시통역사의 꿈을 키워볼 수도 있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애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하고 말도 통하고 네네. 문화도 통하고 네. 그리고 바이링구얼한 게 제가 그랬잖아요. 수백만 불 에셋을 갖는 건데 지적 네. 재산을. 네네. 부모가 그 재산을 꼭 물려줘야 됩니다. 애들한테. 한국어, 한국 문화. 그래서 정체성이 있어야 미국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이중 언어로 키우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수요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내에 이제 200만 명의 지금 한인이 거주하고 있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동시통역사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앞으로 그 수보다 20%는 더 늘어날 거다라는 연방 노동처에 이제 집계가 나왔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네. 혹시 동시통역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좀 이렇게 제한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근데 자기가 막 앞서서 주인공이 돼야 되는 분은 힘들죠. 왜냐하면 남들 얘기하는 거 옆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소통하는 거 도와주는 네네. 그런 역할이고 또 정확한 걸 좋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네. 그래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그런 자기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남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듣는 귀가 열려있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직업이란 얘기죠. 그 얘기도 잘 해야죠. 네. 통역사죠. 네네. 듣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어를 좋아하고 네. 네, 정확한 걸 좋아하고 네.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람이 있는 직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을 이어오신 거겠죠. 네. 네. 자, 오늘 파워잡에서는 LA 동시통역대학원의 주준희 대표 모시고 이민사회 여러 방면에서 꼭 필요한 직업, 동시통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